안녕하세요. 생각 없이 보기 좋은 주간 랭킹의 손제자입니다. 오늘의 랭킹 주제는 충격적인 희대의 암살 사건들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망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만 들려도 굉장히 놀랍고 안타까운데요. 그중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인들의 사망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과거엔 유명인들이 암살을 당한 사건들도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그럼 오늘은 믿기 힘든 희대의 암살 사건들을 알아보러 들어가 봅시다. 5위.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모티브가 된 일명 12.6 사태로 불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을 주도 1963년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제9대 대통령까지 정권을 연장하며 무려 18년간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역대 최다 장기 집권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및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나라를 성장시켰지만 장기적인 군사독재 정권을 유지한 탓에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거기에 YH 노동자 신민당사 농성사건, 김영삼 신민당 총재 의원직 제명사건, 유신을 반대한 대규모 부마항쟁까지 겹치며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은 희생자가 발생하더라도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책을 고수하였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비교적 온건한 방법으로 해결하자며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결국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50분경 서울시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차지철 경호실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권총으로 저격하여 살해하게 됩니다. 사건 이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10월 26일 거사로 인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는 회복됐다.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것은 개인적인 원한에서 한 살인이 아니라 구국을 위해 부득이 거행한 거사였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사형 선고 판결을 받은 지 4일 만인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되어 생을 마감하며 12.6 사태도 종결되게 됩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 원작 작가는 12.6 사태를 절대 권력과 성장한 민권 사이의 빅뱅이다 라고 표현하였는데요. 평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충실한 부하였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왜 그의 주군이었던 대통령의 가슴에 총을 겨눌 수밖에 없었을까요? 4위. 존 레논 암살 사건.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스타로 이루어진 록밴드 비틀즈는 1962년 러브 미 두로 데뷔한 후 1970년 그룹이 해체할 때까지 고작 8년 동안 대중음악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으며 시대를 초월한 음악으로 데뷔한 지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설적인 밴드 그룹입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 에비로드 커버를 아직까지도 패러디하다 보니 횡단보도만 봐도 비틀즈가 떠오를 정도로 상징적인 존재인데요. 세계적인 록밴드 비틀즈의 창립 멤버 이자 실질적인 리더였던 존 레논은 1980년 12월 8일 밤 10시 50분경 자신의 집인 다코타 정문 앞에서 자신의 광팬인 텍사스 출신 마크 데이비드 채프먼이 쏜 4발의 총탄에 의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존 레논의 광팬이었던 채프먼은 존 레논을 살해한 후 살해한 이유에 대해 유명해지고 싶어서 라고 발언했고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20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채프먼은 2000년부터 2년마다 가석방 청원을 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으며 2020년 채프먼의 11번째 가석방 심사위원회 중 내가 레넌을 암살했다. 레넌은 당시 매우 유명했고 내가 개인적 영예를 쫓은 것이 유일한 이유였다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했었다. 참회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존 레논의 암살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이고 존 레논의 죽음은 음악이 죽은 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애통하고 비통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3위. 마하트마 간디 암살 사건.
마하트마 간디로 알려진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는 1869년 10월 2일에 출생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영국으로부터의 비폭력, 무저항 독립운동을 지도한 인도의 아버지였습니다. 1859년부터 시작된 영국의 식민지배 속에서 그는 영국 출신 백인들이 식민지의 흑인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 인도에서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본인의 인생 전부를 인도 독립을 위해 활동하였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은 인도가 영국을 지지해주면 인도의 독립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영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간디는 인도들에게 영국 상품 불매, 세금 납부 거부, 공직 사퇴 등의 비폭력, 비협력 저항 방법으로 영국에게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간디의 주도하에 독립운동을 벌인 결과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드디어 영국에서 독립을 하였고 그렇게 모두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독립 후 이슬람교도는 파키스탄으로, 힌두교도는 인도로 나뉘며 종교 갈등으로 인해 민족 분열이 벌어지고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1948년 1월 30일 뉴델리에서 열린 두 종교 간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한 간디는 결국 반이슬람 성향의 힌두교 급진주의 의용단인 37세 나투람 고드세에게 총으로 암살당하며 향년 7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간디의 생일인 10월 2일은 인도에서 국경일인 간디 자얀티로 전 세계적으로 국제 비폭력의 날로 기념되어 모두에게 기감이 된 인물이었던 간디. 그는 결국 식민 지배자였던 영국에 의해서도 병을 얻어서도 아닌 본인의 인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백성에게 암살을 당한 비운의 아버지였습니다. 2위, 에이브러햄 링컨 암살 사건.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자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상징인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은 하원 의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노예제도를 반대하였고 그로 인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 결국 제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요.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한 달여 만에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미국의 남쪽 지역과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미국의 북쪽 지역 간의 이해대립 등의 이유로 남북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북부연합의 편에 서서 지속적으로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이념을 내세우며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연설 중 하나이자 가장 위대한 연설로 손꼽힌 인민의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란 게티즈버그 연설을 거행했습니다. 이후 1864년 대통령 재선에 당선되고 1865년 4월 9일 남북 전쟁도 종식되었지만 5일 뒤 미국의 배우이자 남부연합의 스파이였던 존 윌크스 부스에 의해 암살당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존 윌크스 부스는 남부연합의 비밀요원으로 활동하며 링컨을 납치하여 남부 포로를 석방시키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링컨이 우리의 미국인 사촌 연극을 관람하고 있을 때 링컨의 머리에 총을 쏴 철회하고 맙니다. 총격 직후 부스는 무대에 뛰어들어 따라서 폭군에게 남부는 복수되었다고 외친 후 도주했고 머리에 치명상을 입은 링컨은 결국 1865년 4월 15일에 숨을 거두며 역사 속에 남게 됩니다. 그 후 12일 뒤 암살자 부스는 조사자들의 추격 끝에 버지니아 주에 위치한 리처드 H. 게릿의 농장에서 결국 사살되며 링컨 암살 사건은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뽑을 만큼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력이 큰 인물인데요. 그날 링컨이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위,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 케네디는 최초로 20세기에 태어난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자 보유 기록이 상당히 많은 대통령인데요. 본격적인 TV 정치 시대의 개막을 알린 대통령이자 미국에서 선거를 거쳐서 취임한 최연소 대통령, 최초의 가톨릭 신자 대통령, 몇 안 되는 와스프가 아닌 대통령,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암살된 유일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케네디는 3년이 채 되지 않는 대통령
대통령 임기 동안 자유, 인권, 글로벌 시민 의식 등의 이념과 소신을 내세우며 아직까지도 미국의 자유주의에 대한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는 1963년 11월 22일 대통령 재선 출마를 1년 앞두고 당시 자신이 지지율이 낮은 텍사스주 댈러스시 다운타운에서 오픈카 퍼레이드를 하던 도중 리 하비 오즈월드의 총에 의해 암살되고 맙니다. 리 하비 오즈월드는 오픈카를 타고 퍼레이드를 진행하던 케네디 대통령의 목과 머리를 총으로 관통하여 살해한 후 2시간 뒤 체포되었으나 범행을 부인하며 나는 희생양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오즈월드는 체포된 이후에도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이유에 대해 끝까지 함구하였고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한 이틀 뒤 재판을 받기 위해 압송되던 도중 나이트클럽 경영자 잭 루비에 의해 배에 총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암살자 오즈월드를 죽인 잭 루비 역시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지병인 암으로 2개월 만에 병사하면서 케네디의 암살 사건은 온갖 의혹과 음모론에 휩싸이며 미궁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 음모론 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의 평행이론입니다. 두 대통령 모두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하였다는 점, 두 대통령을 암살한 범인은 재판 없이 의문사를 당했다는 점, 두 대통령이 하원 의원에 당선된 때와 취임한 때가 1846년과 1946년이라는 점, 두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때와 취임한 때가 1861년과 1961년이라는 점, 링컨 대통령은 포드 극장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링컨 컨티넨탈 차를 타고 가다가 암살당했다는 점 등 링컨과 케네디의 평행이론설은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유일한 암살된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의 나이가 동일하다는 점, 둘 다 대통령 임기 당시 암살당했다는 점 또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던 장면과 오즈월드가 살해당하던 장면을 현재 오늘날에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충격적인 희대의 암살 사건들을 다뤄보았는데요. 상상해본 적도 없던 일들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과 그 대상자가 현재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더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암살자들은 왜 그랬는지, 그들이 암살을 당하지 않았다면 현재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고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랭킹의 손제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랭킹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